네, 바로 3주차 혈행 및 면역 건강 편. 자,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사실 혈행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의 이렇게 연배를 보아하니 이제 30대 후반, 그리고 40대, 50대. 자, 우리가 혈행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나이대, 우리 여러분들이 오셨네요. 네, 오늘 꼭 필요한 중요한 이 정보들이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보세요. 자, 면역 건강까지 우리가 이제 보실 건데요. 자, 우리 유산화 이 에브리데이에 보시면 이렇게 기초 영양, 어린이 건강, 항산화, 뼈 건강. 자, 오늘은 뭐예요? 혈행 및 면역 건강.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이 네 가지의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로글루카뮴, 그리고 바이오메가, 폴리시, 이프라임. 우리 제품 중에 이렇게 빨간색, 주황색 형태를 띠는 것들이 혈행과 면역 건강에 포함되는 제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일단 우리가 현대인들 그리고 옛날부터 병에 걸리는 원인들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두 가지 설이 있었어요. 세균설과 내부 환경설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주장을 했는데, 세균설은 우리 루이 파스테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항생제와 백신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고, 이 병균 감염으로 많은 병을 걸린다고 했는데, 사실 예전에 이런 세균설에 의해서 많은 병들이 걸렸죠. 그런데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내부 환경설이라고 해서, 감염되는 것도 몸 내부 환경이 안 좋을 때, 결국 뭐예요?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할 때 이러한 질병이 걸리더라라는 것들을 이 베르나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과가 두 개가 있어요. 약간 멍이 든 사과가 있어요. 상처난 사과. 자, 어떤 사과가 먼저 썩을까요? 이건 뭐 말해 뭐예요? 당연히 이 멍든 사과가 더 빨리 썩게 되겠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모기가 오염된 물을 찾는 것처럼 병균은 자신이 살아갈 숙주인 병든 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면역을 정말 잘 지켜서 건강한 몸에 있는 사람들보다 똑같은 세균이나 어떤 것들이 감염이 됐을 때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고 감기에 걸리지 않거나 몸이 좀 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 설에 이것들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이라고 하면, 면역력은 우리 피부, 소화, 호흡기 등을 통해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우리 인체 방어 시스템으로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지 못하게 방어하는 역할이 뭐다? 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면역 능력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뭐가 필요하다? 면역 세포가 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속에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되게 궁금하죠? 특히 면역세포가 강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잘 보셨죠? 우리 몸에 이 면역 세포가 강하면 이렇게 우리 몸에 나쁜 세포가 들어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잡아가는 모습들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면역 세포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포가 튼튼하게 아까 얘기한 NK 세포라고 하는 그런 면역 세포들이 튼튼해지려면 그거에 해당하는 우리 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유산화 제품 중에 프로글루카면이라고 하는 제품은 면역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연과 더불어서 영지버섯, 표고버섯, 효모 추출물까지 들어간 이러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를 담긴 이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게 이 프로글루카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인셀리전스가 뭐지? 라는 거 약간 궁금하시죠, 여러분? 인셀리전스 기술이 지금 한 6년 전에 발표가 됐고요. 이거는 우리 미국의 컨벤션 행사에서 직접 이걸 봤고요. 이 모습을 그대로 영상으로 담았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인셀리전스 기술을.
Sun taps into a broad spectrum of cellular intelligence. Like the sun, every region has a long life and ability. 네, 인셀리전스 기술 여러분 직접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세포의 영양뿐만 아니라 세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안에서 세포와 세포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게 시그널 역할, 시너지 역할들을 하는 이런 대단한 기술이 인셀리전스 기술로서 이게 6년 전 발표가 됐고요. 지금 이게 6년 전 우리 컨벤션 행사에서 보여줬던 영상입니다. 그때가 또 기억이 나네요. 네, 자, 그래서, 자, 글루카민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볼게요. 이 세포에 이 인셀리전스 기술이 들어간 이 글루카민이라고 하는 건 이름부터 한번 해석을 해봐야 돼요. 글루카민이라는 거는 프로모토, 촉진시키다. 그리고 글루카라는 거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미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예요? 면역이에요, 면역. 그러니까 면역력을 촉진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뭐예요? 아연, 그리고 영지버섯, 표고버섯, 효모 추출물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연 제제는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로 워낙에 유명하죠. 그래서 아연 제품이 면역 세포, 아까 보셨죠? 면역 세포가 막 움직여서 그 나쁜 세포들을 잡아먹는, 세균을 잡아먹는 거 보셨죠? 그러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핵산의 합성과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해서 정상적인 세포 분열 그리고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글루카민은 사실 암 환자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효모 추출물은 또 웰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웰뮨은 효모 베타클루칸이라고 하는 이 빵 효모 추출물인데요. 이 천연 성분이고요. 부작용이 전혀 없고 면역 증진으로서 인정받는 이런 원료입니다. 이 웰뮨의 기능성 성분은 또 뭐다? 베타글루칸. 자, 베타글루칸이 계속 나오네요. 자, 그러면 영지버섯이 들어가 있어요. 영지버섯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많은 암 환자들이 보통 이제 일반식으로 많은 음식들을 찾을 때 버섯류들을 많이 찾는 이유가 이런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영지버섯 안에 뭐가 들어서 그런 거냐면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출물 안에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고 불면증이 있는 분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혈당, 콜레스테롤 개선까지 그리고 항바이러스, 항염 그리고 간, 폐의 독소를 제거해 주는 게 이 프로글루카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마찬가지로 이 주요 기능 성분 베타글루칸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대사 촉진, 해독 작용, 면역력 증진, 표고버섯이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질병, 암 환자분들에게도 이런 제품, 이 표고버섯, 버섯류가 도움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나온 이 베타글루칸의 기능은 뭘까라고 보시면 이 베타글루칸은 나쁜 세포,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보셨죠. 그래서 그 나쁜 세포에 딱지를 붙여서 외부 항원으로 인식시켜줘서 면역 반응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식세포, 아까 막 잡아먹는 세포 봤죠?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이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 베타글루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면역세포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게 이 베타글루칸이 그 영향력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베타글루칸은 폐렴, 폐혈증 발생률을 떨어뜨렸고요. 전체 사망률도 30%에서 4.8%로 낮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암, 콜레스테롤,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됐고요. 종양 부위에 직접 주입을 했는데 5일 만에 9명의 암 환자 전원학에서 종양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오늘부터 나 버섯 정말 많이 먹어야겠다. 버섯 많이 먹으면 좋아요. 좋은데 이 버섯은 잘 우려 나오지를 않아서 분쇄를 하거나 영양제 섭취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왜 포도씨 추출물, 포도씨가 그렇게 좋으면 내가 포도씨를 많이 씹어 먹어야지? 그러면 많은 것들을 흡수할 것 같지만 우리 몸은 이 세포는 아주 미세한 세포 안에 이것들이 들어가려면 분해가 되어져서 굉장히 미량 아주 작은 세포로 분해가 돼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 안에서도 그 성분들을 100% 섭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쇄를 해서 흡수력이 높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이해해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프로글루카면은 아연, 표고버섯, 효모 추출물, 영지버섯이 포함됐기 때문에 정말 면역력, 면역 대통령이라는 말들이 붙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글루카면 여러분 사랑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토킹 포인트, 정상적 세포 분열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쭉 보시면 면역 기능 나와 있고요. 이건 에브리데이 책자 안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효모 추출물 이렇게 표고버섯 분말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바이오메가. 정말 널리고 널린 게 바이오메가 오메가3죠. 어느 분 이게 그 식탁을 보던 오메가3 하나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오메가3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왜냐하면 이 혈중 중성 지질이라고 하는 거를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오메가3를 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 혈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혈관 몸에 있는 미세혈관까지 전부 다 풀어보잖아요. 그럼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그렇게 많은 혈관들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혈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수도관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수도관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찌꺼기들이 쌓이죠. 그게 중성 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중성 지질들이 자 오늘 오신 분들 30대에서 한 50대 분들 많이 오셨네요. 30년, 50년을 썼기 때문에 많은 찌꺼기들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들로 인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바이오메가를 많이 드셔줘야 되는데 이 안에 DHA와 EPA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음식이 나다라는 책에서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책 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1g에 9칼로리 정도 열량을 내요. 그리고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것들 보면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죠. 맨 밑에 보시면 오메가6와 오메가3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로 1대1의 비율이 정상적인 비율인데 보통 한 4대1 정도가 괜찮은 비율이라고 본대요. 오메가6는 뭘로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 콩기름, 옥수수 기름 있죠. 일반적인 음식에서 만들어지는 여러분들 외식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서 대부분은 다 오메가6. 근데 오메가6는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오메가3는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거. 그래서 1대1이나 4대1 정도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오메가3는 움직임이 활발하고 오메가6는 느려서 세포 안으로 통과시키는 물질 공급에 차이가 나서 대사 속도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해요. 오메가6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많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습관이 서구화됐기 때문에 오메가6가 많은 식물성 기름을 과다 섭취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놀라운 건 여러분 밑에 보실래요? 오메가6와 3의 섭취 비율이 현대인들은 몇이다? 108대 1 이렇게 증가했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메가3를 얼마나 많이 먹어줘야 될까?
생각해보면 정말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포화지방, 그리고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자, 결국 오메가3는 EPA와 DH를 섭취하고자 한다면 동물성 오메가3를 섭취해야 한다. 그렇다면 등푸른 생선의 PCOE를 어떻게 섭취하는 게 현명할까? 가장 쉬운 방법은 질 좋은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된 오메가3는 자연이 잘 보존되고 영양이 풍부한 바다에 사는 연어나 등푸른 생선을 엄선하고 공기와 접촉을 최소화시킨 진공 상태, 그리고 산화를 방지하는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오메가3에. 그리고 중금속과 세균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제조 과정이 얼마나 까다롭게 지켜졌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혈관 건강, 그래서 고지혈. 고지혈이 뭐예요? 혈관 안에 그 중성 지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고지혈이죠.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중성 지방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오메가3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혈관 그림을 한번 살짝 볼까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정상 이상으로 많은 상태. 콜레스테롤이 여러분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런데 이게 너무 정상 이상으로 많아 버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왜 문제가 돼요? 이렇게 염증이 형성되면서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이 그림을 확대해 놨어요. 혈관이 우리가 그냥 콸콸콸콸 이렇게 천천히 흘러갈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몸 안에서 혈액의 흐름은요, 엄청난 속도로 이게 흘러간대요. 수도관 이렇게 우리가 물을 확 틀었을 때 확 움직이는 그 속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관이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부딪히겠죠. 부딪히면서 터지고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이 올 수밖에 이게 못 나가니까 터지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혈관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심장 기능에서도 오메가3가 정상적인 심장 리듬과 관상동맥 혈류량을 유지하며 관상동맥 확장술 시행 후 동맥이 다시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고 동맥경화 환자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자,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보내줍니다. 영양소나 이런 것들 보내주기 때문에 심장 기능과 우리 혈액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당뇨가 있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메가3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이 여혜서 박사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오메가3는 염증 억제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주목받는 이유는 혈관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을 개선시켜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개선시켜주는 작용도 하지만 염증 억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오메가3와 유방암, 특히 유방암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정말 많은데요. 이런 간접적으로 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의 강력한 항염 작용이라고 나와 있네요. 등푸른 생선의 기름인 오메가3, 그 안에 들어있는 DH와 EPA가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염증을 억제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식품 의미로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메가3는 또 어디에 도움이 된대요?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DHA가 뇌신경세포의 원료 물질입니다. 그래서 뇌신경세포가 그리고 또 DHA는 시력을 담당하는 망막 구성 성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DHA가 치매 발생률을 낮춰주지는 못하지만 기억 및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줘요. 그래서 치매 전 단계인 인지 기능 장애를 예방하거나 그 기능을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와 있어요. 자, 뒤에서 치매에 또 도움되는 영양 성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또 오메가3는 또 무슨 역할을 해요? 어린이들,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뇌 발달에 도움을 돼요.
그래서 지능 지수를 높인다라는 것보다 이게 뭐냐면 좀 더 집중력을 요하는 것들을 향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오메가3를 그 전에 이제 글씨를 써보게 했고요. 오메가3를 집중적으로 먹인 아이들과 먹지 않은 아이들의 이 글씨를 썼는데 그 전에 글씨를 썼던 것과 이 글씨체가 점점 이렇게 조금 더 안정화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실험으로 한번 보여진 건데 이게 결국 뭐다? 집중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실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메가3를 먹으면 공부를 잘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오메가3를 먹으면 공부 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아이 키우는 어머님들 오메가3 아이들에게 정말 많이 섭취해줘야겠죠. 자, 누구나 매일 500mg의 DHA와 EPA를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 캡슐 하나의 무게가 500에서 100mg 정도인데요. 이거 우리는 순도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생선을 잡아서 삶아서 이 안에서 DHA와 EPA를 캡슐로 담을 때 유화제라는 기름을 사용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 없는 유화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일수록 순도가 낮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순도가 50%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함량이 250mg 이상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유산화는 제품 바이오메가는 이 컨슈머 랩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이 안에서 뭐를 검사를 하냐면 이 건강기능식품의 순도, 그리고 분해도, 강도,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중금속, 이게 오염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기관이거든요. 이 기관 안에서 오메가3가 완벽히 인증을 받은 거, 고순도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이 컨슈머 랩입니다. 유산화 에브리데이에 들어가 보시면 이 불포화 지방산이 필요한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이게 나와 있고요. 이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DHA, EPA, 그리고 생리활성에 작용하는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체내에서 충분히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로 섭취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선을 많이 먹어야겠죠. 근데 사실 생선을 그렇게 많이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개선, 그리고 혈행을 원활히 도움을 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바이오메가를 여러분들이 섭취해 주시면 좋고요. 비린내 없이 상큼하게 자 올라오죠. 먹으면 냄새가 살짝 올라와요. 근데 약간 레몬 맛도 나면서 비린 맛도 살짝 나요. 근데 이게 레몬 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비린 맛이 없고요. 그리고 그래도 조금 비리다. 그러면 음식을 먹는 중간에 이거를 섭취해 주시면 이렇게 올라오는 냄새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드셔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제품 안에 영양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면 뭐가 써 있어요? 맨 밑에 주요 원료명에 디토코페롤이 들어가 있죠. 자, 이 토코페롤이 들어가 있어야지 산화가 되는 걸 또 방지해 주는 거예요. 오메가3는 기름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이게 산화가 돼서 산패가 돼버리면 여러분들 혈관에 오히려 오염을 시킨다라는 거 꼭 명심해 두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오메가3를 개봉해서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불투명한 재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비타민 D가 유산화 제품에 보시면 상당히 많은 제품들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뭐냐면 흡수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줬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EPA와 DH 함량을 지금 합쳤더니 총 얼마가 나왔나요? 합쳐보니까 525g이고요. 이거를 하루에 2캡슐씩 2번을 먹게 되면 1000mg 이상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뭐에 도움이 된대요? 건조한 눈 개선도 도움되고요. 기억력, 아까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오메가3를 이렇게 드셔야 되는 분은 누구가 있을까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인데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빈혈이 있거나 철분이 부족해서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거나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 있죠. 이런 석회화되는 경우. 근데 혈관은 말랑말랑한 고무줄같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 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경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이 꼭 오메가3를 드셔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내가 오메가3가 부족한 경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눈, 안면 떨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뭉침,
어깨 뭉침은 참 여러 가지로 오더라고요. 간이 또 안 좋으신 분들이 어깨 쪽이 뻐근하게 오는 경우가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꿈치 저림. 사실은 저림은 뭐 여기저기 저림이 많죠. 근데 특히 뭐 손발 저림, 뒤꿈치 저림, 그다음에 손발이 차가우신 분, 수족 냉증, 그리고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혈액순환 장애이기 때문에 오메가3를 드셔주셔야겠죠. 자,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한번 볼까요?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자, 좋은 건 HDL이고요. 나쁜 건 LDL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혈관인데요. 혈관에 보시면 이렇게 두껍게 혈관 벽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LDL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쌓여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여기 보세요.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각 세포에서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HDL이에요. 그러면 이 쌓여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제거하는 역할이 뭐다? HDL의 역할이에요. LDL은 쌓고 얘는 제거해주고. 근데 어떻게 제거를 하냐면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각 세포에서 간으로 보내서 대사를 이용하거나 제거하는 역할이 이 HDL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죽은 적혈구를 간으로 보내서 재활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HDL. 그래서 우리가 H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좋은 것들이 많은 게 좋겠죠.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6가지 이유.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코티졸 이런 것들, 이런 호르몬 합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D 합성을 할 때 우리 햇빛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D를 또 합성해주고 담즙도 합성해주고 신경 전달 신호, 그리고 세포 상처가 났을 때 회복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항산화제를 볼 수가 있는데 항산화제가 부족할 때 어떻게 돼요? 혈관 내부에 유해산소로 인해서 멍이 잘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 항산화제가 부족한 경우예요. 그런데 또 과다시에는 동맥경화인데 이럴 때 이제 우리 콜레스테롤도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메가를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오메가3부터 쭉 해서 성분이 들어가 있어. 1050mg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저는 요즘에 TV 방송에서 너무 많이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메가3를 드시다가 크릴 오일로 바꿨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저께도 지금 상담하신 분 크릴 오일로 제품을 드신다고 하는데, 참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참 많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크릴 오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릴 오일은 왜 먹냐? 이거 지금 약사분이 얘기를 써주신 거예요. 크릴 오일을 접하는데 왜 먹어요? 라고 물어보면 오메가3보다 흡수율이 높아서요. 뱃살이 빠진다고 해서요. TV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크릴 오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크릴 오일은 지금 어떻게 판정이 났나요?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요. 의약품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인정받지 못한 단순 일반 식품입니다. 오메가3는 임상시험을 통해서 혈중 중성지방 감소 효과를 입증받은 제품인 반면 크릴 오일은 과학적으로 어떠한 효과도 입증받지 못한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돼야 되는데 크릴 오일과 같은 이 일반 식품은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받지 못한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식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우리가 먹는 이유가 뭐예요? 오메가3를 먹는 이유는 EPA와 DH 함량이 어때요? 800에서 1000mg 정도인데 크릴 오일 같은 경우는 이게 180m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맨 밑에 보시면 흡수율이 두세 배 높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량이 적은데 흡수율이 높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많은 어폐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함량이 오메가3보다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케팅의 부산물이다.
크릴 오일은. 그래서 과학적 입증도 부족한 단순 일반 식품일 뿐이다. 영양제 시장은 유명인의 한마디에 유행처럼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강하게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탑니다. 방송 매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하게 제품군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크릴 오일을 또 한 번 이제 반박을 합니다. 크릴 오일에 들어있는 건요, DHA도 있고 EPA도 있고 흡수율도 좋고요, 인지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지질은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싼 돈을 지불하고 크릴 오일을 먹어야 인지질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인지질은 계란이나 콩, 견과, 브로콜리 등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질은 자연 생성이 되기 때문에 섭취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낸다는 건 의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네요. 여러분들 크릴 오일 궁금했던 부분 조금 해소가 되지 않으셨을까요? 자, 다음은 오메가3를 이제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많죠. 옛날에 뭐 1세대 TG형, 2세대 E형, 3세대 RTG 오메가, TV 틀어보세요. 3세대 오메가, RTG 오메가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있죠. 이렇게 형태의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아직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렇게 기본으로 어떤 마케팅적인 부분도 사실은 RTG 오메가에 조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 불포화지방 여기 지금 보시면 사실 이런 분자 구조 여러분 우리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글들을 조금 볼게요. 3세대 오메가형이라고는 RTG형이래요. 지금 새로 이제 막 나오는 게. 근데 E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존의 E의 에탄올을 결합하는데 이를 다시 분해하고 TG로 다시 돌려서 이게 R이 들어간 걸 다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G와 E가 부족하고 부작용을 해결한 RTG형이 제일 좋은 건 맞다고 본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RTG 오메가의 찬성론자가 쓴 글이에요. 근데 저는 일부러 제가 이 글을 올렸거든요. 자, 그런데 다만 원형인 TG에서 두 번의 분해 조립 절차를 거치다 보니 가격이 E보다 2배 이상이다. 가격이 더 비싸서 효능이 더 좋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조금 더 똑똑한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오메가3는 무엇이 중요하다? 형태보다 중요한 건 원료와 추출법이다. 어떤 원료를 썼고 어떤 생선에서 추출했고 중금속의 오염을 완벽하게 했고 안정적으로 추출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온 추출을 했는지가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산화의 오메가3는 원료, 확실한 오일, 그리고 순도, 아까 말씀드렸죠. 순도에서 확실하게 이 컨슈머 랩에서도 확실하게 받았고요. 그리고 저온 추출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메가3는 산패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토코페롤이라든지 그다음에 흡수를 높이기 위한 거기 또 뭐가 들어갔어요? 비타민 D가 또 들어갔죠. 그러한 어떤 세포 과학에 대한 성분들이 유산화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메가3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요? 콩기름, 옥수수 기름을 많이 먹어서 108대 1 정도의 형태를 내가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오메가3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많이 먹어도 됩니다. 자, 여기 그 서플리먼트 여러분 이 책자 아시죠? 이 책자에 상한치가 나옵니다. 오메가3 PCO일 상한치 뭘까요? ND입니다. 자, 뭐예요? 넘쳐도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먹어도 몸에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에브리데이에 들어가서 바이오메가 한번 볼게요. 바이오메가를 들어가 보면 EPA하고 DHA가 525g을 섭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캡슐을 섭취하면 1000mg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00mg이고 상한치가 ND니까 여러분 전혀 충분한 섭취를 하고 있죠. 여기에다 조금 더 추가 섭취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더 드셔도 되고요. 저는 오메가3를 욕심내서 하루에 4알 드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이제 폴리C.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C와 구성분으로 되어 있는 이 폴리C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비타민 C 먹어야 할까요? 왜 비타민 C를 먹어야 할까요?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가 수용성입니다. 비타민 B와 C가 수용성이죠. 그래서 대량 투여가 가능하다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비타민 C는 고용량 요법이 성행할 정도로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자, 뭐에 도움이 된대요? 일단 감기 예방. 감기 걸렸어. 그럼 귤 뭐 이런 거 많이 먹어. 이거 왜 그래요? 비타민 C 이 때문이죠. 그리고 비타민 C 제제를 고를 때는 기준이 뭐예요? 천연인가 합성인가? 그래서 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천연 제제, 천연 비타민 C 제제는 아세로라 그리고 레몬 등 실제 과일에서 추출해서 알약에 담은 형태로 제조가 된대요. 그러면 천연에 대한 제품을 여러분들이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비타민 C는 무슨 역할을 하냐? 아까 우리 세포, 그 면역세포 영상 보신 것처럼 그 바이러스 자가 복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가 복제를 해서 이렇게 많은 양들이 생깁니다. 자, 그 자가 복제를 막고 군대, 항체를 양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독감, 감기, 단순 포진, 대상 포진, 수두 간염 이러한 질병들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식세포, 그 T림프구 면역세포 기능을 강화시켜 주고요. 항체들의 생산량을 늘려주는 게 이 비타민 C인데요. 비타민 C만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비타민 C를 1000mg 이상 먹으면 비타민 B의 결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종합 영양 제제로 드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폴리시 볼까요? 폴리시는 한 번 우리 먹었을 때 얼마래요? 1000mg을 섭취할 수 있고요. 무슨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아세로라 추출물로서 천연 추출물, 그 외에 루틴, 진피 추출물, 녹차 추출물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기침, 가래, 천식 이런 분들에게 이 폴리시 그리고 특히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비타민 C가 계속 없어지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알수가 들어있죠. 이게 제제가 112정이 들어있어요.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욕심내셔서 많이 드셔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합 조직 형성, 철의 흡수, 그리고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됩니다. 자, 비타민 C가 몇 미리그램 들어있대요? 500mg 들어있는데요. 자, 폴리시 하루에 2알씩 2번을 먹으면 100mg을 아니 1000mg을 섭취하네요. 근데 나는 헬스팩도 먹고 폴리시도 먹어요. 자, 그럼 헬스팩으로 돌아가 볼까요? 헬스팩에는 비타민 C가 또 500mg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폴리시 2알을 먹고 헬스팩 1포를 먹고 하루에 2번씩 먹게 된다고 하면 총 몇 미리그램을 섭취한다? 2000mg을 섭취할 수 있어요. 폴리시랑 같이 섭취를 하시면. 자, 그러면 또 뭘 봐야 될까요? 자, 하루에 1000mg 섭취네요. 자, 상한치 또 봐야 되겠죠. 비타민 C의 상한치 한번 쭉 볼까요? 끝에 2000mg. 2000mg까지 드시면 좋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헬스팩과 폴리시를 내가 추가적으로 먹었을 때 충분한 비타민 C를 섭취하겠네요. 네. 자, 다음은 이제 E'입니다. E'. 세포막을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E'. 저는 이 E'이 참 집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비약으로 또 쓰기도 하거든요. 이 천연 원료, 토코페롤. 아까 뭐였어요? 오메가3 안에 이 천연 토코페롤인 E가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산화를 막는 거기 때문에 세포막의 산화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메가3에도 이 비타민 E가 들어가져 있던 거예요. 좀 더 비타민 E를 한번 볼까요? 상식적으로 합성이나 천연. 자, 일단 비타민 E를 고르실 때는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 빨간 줄을 보실까요? Dl-알파 토코페롤인지 D알파 토코페롤인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무엇을 표현하냐면 합성인지 천연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E는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시키고 아까 여러분 LDL 보셨죠? 그리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방지하고 적혈구를 보호하고 그리고 혈소판 응집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노화 방지와 임신을 돕는 비타민이라고 해서 제가 불임 비타민이라고 비타민이 많이 설명드렸죠. 그 이유예요. 자, 그리고 이 역할도 비타민 E가 결핍되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근육통, 현기증, 면역저하, 불임, 노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타민 E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4가지 형태의 토코페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유산화의 제품은 뭘로 되어 있어요? 알파 토코페롤로
디알파 토코페롤로 천연의 제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 E는 그럼 상한치가 몇 밀리그램일까요? 이렇게 쭉 봤더니 IU라는 표현이 있고 밀리그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1000mg이 1467 IU, 요 정도, 한 1500 IU 정도는 넘치면 안 돼요. ADEK,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는 상한치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수용성은 상한치를 넘겨도 우리 몸속에서 뭐 이렇게 소변으로 뭐로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아까 1000mg이 상한치였어요. 자, 근데 비타민 E 지금 몇 mg이 들어있어요? 134mg으로서 비타민 E는 하루에 몇 알을 섭취하게 권장하고 있나요? 1일 2회. 자, 그럼 134mg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 섭취하는 게 260, 한 270mg 정도 섭취를 하네요. 그런데 저는 헬스팩도 먹고 이프라임도 먹어요. 자, 그럼 헬스팩에 비타민 E가 얼마나 들어있나 볼까요? 67mg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헬스팩과 이프라임을 같이 드신다고 한다면 두 개 합산을 해도 200mg 정도를 섭취하시는 거예요. 자, 200mg을 섭취하는데 두 번 섭취한다. 그럼 얼마 섭취해요? 400mg 정도 섭취하네요. 근데 아까 상한치가 몇 mg이었어요? 1000mg이었죠. 저는 그래서 이 이프라임을 먹을 때 지용성이기 때문에 너무 과한 양을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1000mg이 상한치기 때문에 이 비타민 E가 지금 먹는 양보다 2배 이상으로 넘쳐도 상관없다라는 거 또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상한치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비타민 E가 정말 여러분들 욕심내서 먹어야겠다라는 걸 여기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자,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비타민 E 수치가 높으면 망막 퇴화 발생이 비타민 E 수치가 낮은 그룹보다 82%가 감소되는 것들이 나타났대요. 자, 망막, 눈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걸 자,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자, 핀란드 흡연자들에게 소량의 비타민 E를 복용시켰고요. 그리고 전립선암 발생이 32%, 흡연자들에게 비타민 E를 영양 복용시켰더니 비율이 감소했대요. 32%, 그리고 41%. 그리고 또 폐암 발생률까지도 이렇게 줄였고요. 비타민 E를 400 IU씩 3개월간 복용시켰더니 월경 증후군, 우리 생리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타민 E가 생리통의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생리하시는 분들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한 2달 정도, 여기 지금 3개월이라고 복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보통 한 달, 2달 정도만 좀 메가로 섭취를 하시잖아요. 그 생리통 증후군이 정말 반으로 확 줄어요. 그러면서 점점 생리통이 없어지는 결과를 너무 많이 봐요. 자, 그리고 또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사람들, 자, 복용시켰더니 증세가 감소되는 거 보이시죠? 비타민 E 욕심낼 이유가 생겼네요. 그리고 비타민 E를 복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또 해봤는데요. 백내장 진행이 50% 감소되는 거를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이 비타민 E가 그래서 1000 IU씩 2년 이상 복용하게 한 결과, 자, 1000 IU면 아까 계산해 보면 700mg 이상이 되는 거예요. 꽤 많은 양을 드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드셨을 때 확률이 53%가 감소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드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치매예요. 그래서 치매에 관련된 어떤 영양 보조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거든요. 근데 이 이프라임이 이런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알츠하이머나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E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작용을 현저하게 낮추어서 죽상동맥 경화를 감소시킨대요. 자, 죽상동맥 강화가 뭘까요? 죽상동맥 강화라고 하는 거는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집착하고 그 지름이 좁아지는 게 이제 죽상동맥 경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아까 오메가3도 그 역할을 하지만 비타민 E도 그 역할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류머티스 관절염 발생률 증가와 비타민 E 부족에 관련이 있었는데요. 1200IU를 복용시켰더니 염증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통증이 감소됐대요.
자, 관절염이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얘기 드렸죠. 우리 비타민, 프로라바놀 C600, C300은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오메가3도 염증을 잡아줘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한다면 추천드리면 오메가3, 프로라바놀 C600이나 300, 그 다음 비타민 E, 이가 이렇게 도움이 줄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네, 여러분들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우리 유산화 제품이 참 많은 효과가 있고 도움을 정말 많이 주는구나라고 느끼시죠? 그리고 인셀리전스 영상 너무 오랜만에 보셨죠? 인셀리전스가 얼마나 우리 몸에 정말 신비한 이 세포 과학의 비밀을 또 풀어주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혈행과 면역, 여러분들의 혈행과 면역 잘 챙기시는 또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제품으로 내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오메가3로 도움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한번 이야기해 주실 분, 자, 손 얘기해 주세요. 자,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네? 저번 주에 우리 말씀하신 분들 말고 우리 다른 분들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오메가3 하면 또 우리 하민숙 리더님인데, 우리 하민숙 리더님, 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나오셨어요.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익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하민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메가3를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좀 써놨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발표를 하도 여러 군데서 많이 해가지고, 다 이미 들었을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지금은 익산이지만, 이제 서울에 30대에 그 옷가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밤에 정말 잠을 자다가 자꾸 쥐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쥐가 많이 나서 정말 잠을 설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심함을 느끼고, 정말 그때까지는 사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을 먹어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30대 그때가 초반인데도 갑자기 그렇게 손발저림이 일어나서 너무 당황해서 약국에 가서 이제 혈액순환에 좋은 게 뭐가 있겠냐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뭐 오메가3를 먹으면 좋다라고 해서 약국에서 추천하는 오메가3를 먹었어요. 근데 딱히 뭐 그런 약국에서 먹은 걸 먹고 효과를 본 것이 없고 계속 똑같이 또 오래 서 있거나 하면 계속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것도 바꿔보고 뭐 여러 차례 바꿔봤는데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옷가게로 오시던 손님이 기왕에 먹는 오메가3를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먹었던 제품이 유산화의 바이오메가였어요. 그런데 정말 한 통도 채 먹기 전에 어느 순간 없어진지를 인지를 못하고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손발저림 왜 요새는 없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바꿨던 거는 바이오메가를 먹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먹는구나. 그때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됐고 내가 많이 그 식품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그때 많이 하면서 이제 유산화의 제품군들을 하나씩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오메가3를 예찬론자예요. 우리 하미숙 리더님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자, 한 번만 더 우리 들어볼까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제품 중에 이러이러한 체험이 있었고 좋았어요. 얘기해 주실 분? 자, 우리 얘기를 해주실 분이 안 계실까요? 우리 이해강 리더님? 네, 왜 갑자기 저한테. 네, 네, 총알바지입니다. 저는 뭐, 바이오메가 오늘 하셨던 뭐, 프로글루카뮴, 폴리시, 그리고 이프라임 중에서 저는 이제 지금 갑자기 뭐, 어느 하나 다 이게 시너지가 나서 다 도움을 받긴 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딱 불현듯 생각이 스치는 건 이프라임.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먹어서 효과를 나야 되는데, 저는 발라서 이프라임의 효과를 봤던 사람이어서, 굉장히 악건성이었는데, 그때, 제가 유산화 사업 설명 우리 박나연 슈퍼쌤한테 들을 때, 그때 가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밤에 자기 전에 수분 크림을 처발처발해도 그 다음날 아침에는 쫙쫙 갈라져 있는, 그래서 왜 입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왜 거진 피는 거 있잖아요. 그랬어. 아무리 발라도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악건성이었는데, 그때 스포너님이 이제 제 얼굴 보시더니 처음 만남이었는데도 이게 짜서 이걸 제 얼굴에 발라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안 됐으면.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날에도 이게 버짐이 이렇게 바르기 전보다 뭐 안 핀 건 아니었는데 현저하게 주는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프라임은 저는 이제 피부로, 그러면서 이제 네, 저희 집에 아까도 저희 아들이 손을 다쳐가지고 마데카솔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마데카솔 후시딘이 없어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상처인 이프라임, 굉장히 많이 그런 효과들을 봐서 이프라임은 정말 저는 뭐 물론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프라임으로도 이제 먹으면서 이거 이제 관리를 하긴 하지만 바르는 것으로도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해서 이프라임은 정말 애정하는 그런 영양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맞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봤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얼굴에 각질이 너무 많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 프라임은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저녁에 세안을 하시고 토너 정도만 바르신 다음에 이 프라임을 이렇게 짜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바르시면 정말 굉장히 촉촉해지는 거를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피부가 정말 좋아지는 것들을 봤고요. 정말 제가 아까 그랬죠. 이 프라임이 상비약으로 저는 집에 있어서 아이들이 뭐 모기에 물렸거나 그리고 상처가 났거나 베었거나 이랬을 때 발라주면 화기가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상처 치유가 흉터가 남잖아요. 상처가 나면. 그런데 바르시면 흉터가 남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마데카솔 후시딘보다도 더 좋은 게 이프라임이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또 좋은 시간 되시지 않았을까요? 네, 오늘 혈행과 면역 기능 여러분들 잘 챙기시는 또 밤 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우리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한 장 찍었고요.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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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